주택 공간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간 구성은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해야 후회할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타입, B타입과 같이 타입으로 분류되고요. 타입마다 모양과 배치가 각기 다르죠. 최근 아파트들은 타입을 넘어서죠. 선택사항이란 걸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를 설치해서 침실 하나를 두 개로 나누는 등의 형태 변신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내 집에 대해서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는 면이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 구성은 오롯이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이 3주체에 의해 결정이 되죠. 쉽게 말하면 거실, 방의 위치, 창의 방향과 크기, 화장실의 변기, 욕조 디자인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맞춤 설계죠. 정장으로 따지면 맞춤 정장이에요. 기성품이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게, 내 치수에 맞게 옷을 재단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은 힘듭니다.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협의의 과정이 시간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간의 틀을 잡는 과정에 대한 수고를 조금 덜어내려면 제 생각에는 하우징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업체에서 지닌 컨셉이 있거든요. 컨셉과 그걸 따라오는 공간에 대한 구성 등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있어서 절차적인 불편함을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공간 구성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직접 공간을 구성했다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서 설계사무소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조언해주고요. 그런 제 생각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절해주셨어요. 이러한 과정 안에서 결정된 내용은 설계도에 반영됐습니다. 첫째, 저는 주거와 생활이 분리되는 집의 형태를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이곳을 기준으로 이쪽은 주거, 그리고 이 반대편은 생활 공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거는 쉽게 말하면 방에서는 잠만 잘 수 있게끔 세팅한다는 의미예요. 별다른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도 놓지 않은 초미니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TV, 취미생활 관련된 공간, 놀이공간, 독서 공간은 모두 거실 부근에 설계를 했어요. 혹시 나중에 손님이 오더라도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끔 설계를 부탁드렸습니다. 둘째, 저는 캠핑을 합니다. 밤에 캠핑을 가지 않고서도 가볍게 야외에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어요. 아웃도어 공간이죠. 외부로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3층에 중정을 뺐고요. 4층 옥상부에도 테라스를 뺐어요. 3층의 중정은 온전히 우리 가족의 취미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면 4층 옥상부는 손님이 왔을 때 또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야외에서 파티할 수 있는 간이 시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뿐 아니고요. 캠핑짐 세팅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피 사악하죠. 캠핑짐을 들고 캠핑 때마다 아파트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1층 출입부 쪽에 창고를 만들었어요. 이 창고는 캠핑짐뿐만 아니고 다양한 1층에서 진행할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에 관련된 물품 또는 개인적인 물품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7시, 9시 사이 저희 부부는 출근해야 되고요. 딸아이 등원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늘 바쁩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출근할 때 거치는 공간에 대해서 정하고요. 그 공간을 한데 묶었어요. 정리하자면 어차피 더러워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더러워지자. 그래야 정리가 편할 것 같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세탁실, 드레스룸 이 3개를 가까운 동선 안에 묶었어요. 화장실에서 씻고 수건과 옷은 바로 세탁기로 올인을 하고요. 그 후에 드레스룸에서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직행하면 이 방 저 방 널브러진 물건들을 한 대에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선에 간소화는 공간 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가족의 삶이 기록되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가족의 지난 날을 사진을 찍어서 붙이는 행동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아이는 성장하지만 어린 시절 즐겁게 뛰놀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데 의견을 함께 모았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이를 위한 시크릿 공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없게 성장했더라도 이 공간을 보며 우리 가족은 그 공간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느낄 거예요.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일반적인 게 가장 무난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주택을 짓는 이유는 우리 가족답게 살고 싶어서예요. 나답게 살고 싶다면 공간에 대해 철학을 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설계자와 시공사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층부 거푸집을 쌓고 8월 초순쯤이면 최종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잡히면 좀 드론이라도 띄워서 우리 집에 대한 기록을 좀 남겨놓고 싶어요. 뼈대가 단단하게 제대로 잡혀 나가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